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요즘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2.16%를 넘기면서요, 121선을 위로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MSCI에 대해서 그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패시브 자금이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에서요? 네, 중국과 대만에서부터 지금 비율 조정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11월 15일 날 그 발표를 하고 말일부터 들어오는데 이미 패시브 자금은 그 전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으로 우리나라가 좋은데요, 코스피의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유안타 증권에요, 최남곤 위원, 이분이 굉장히 지배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문화된 그런 위원이신데요. 자, 이분이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예상에 대해서요, 레포트를 냈던데요. 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 부분을 좀 미리 예측을 좀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요,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게 삼성그룹의 지금 지배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네, 삼성전자잖아요. 이 삼성전자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제는요,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요 삼성생명인 거예요. 즉 8.5%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1.몇 %밖에 안 되죠. 이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가지려면 요 삼성물산에 대한 17.97%를 가지고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5.1%의 삼성전자를 가져가는 요 정도로는 뭔가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좀 써보자 해서, 즉 분할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 분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요, 최대 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우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최대 주주 일가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게 뭐냐? 요번에 회장 승진을 30년 만인가요? 뭐 했다고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미래 전략실 성격에 있었던 그 컨트롤 타워 있지 않습니까? 네, 컨트롤 타워를 복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자, 회장도 승진을 하고 컨트롤 타워 복원을 하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요, 삼성그룹의 이 지배구조 재편에 기대감이 엄청나진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난주인데요, 이 삼성물산의 주가가요 7.7%가 상승을 한 거예요. 자, 이만큼 그 투자자들이에요, 발빠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은 어떠냐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문제는 취약한 최대주주 의결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최대주주라 하면 그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홍라희 여사와 뭐 동생들이겠죠. 자, 지금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이 위에 이재용 회장이 있는 겁니다. 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5.1%, 그리고 삼성생명이 10.2%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 일가가 갖고 있는 게 5.46%입니다. 문제는요,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를 못한다 이겁니다. 즉 삼성생명과 화재가 갖고 있는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합병 혹은 임원을 뭐 뽑거나 자를 때, 아니면 뭐 영업을 하다가 팔아버리는 양도 등의 경우에는 15%까지 의결권이 가능한데요, 평상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즉 지금 삼성생명과 화재가 갖고 있는 10.22%가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4.53%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대부분의 그 재벌 그룹은요, 그 30% 정도의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안정적인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비해서 삼성그룹은 매우 대비가 덜 됐다 이 말이겠죠. 두 번째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보험업법이 뭐였느냐?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요,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 합계액이 총 자산의 3%를 넘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 3%의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 예, 이게 핵심이죠. 취득가야 뭐 예전에 얼마나 쌌겠습니까? 뭐 5,000원, 6,000원 뭐 이럴 때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지금 사고 팔리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 나누라 이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총 자산의 3% 이상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건 다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비율을 팔아버린다는 얘기는요,
지금 8.73%, 네, 삼성생명입니다. 8.73%중 21.3조에 해당하는 6.23%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요만큼만 남기고요. 삼성화재가 보유한 1.49% 중 2.9조에 해당하는 0.84%를 매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은 요 정도만 남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요. 배당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상속세를 내기에는요, 추가 지분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분이 모자라서 힘든데 상속세를 내려다 보니까 지분을 더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지금까지 상속세를요,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요, 주식담보대출을 이용을 해서 냈고요. 2차에는요, 주식을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6년까지요, 추가 4회에 걸쳐서 대략 8조 정도를 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요. 홍라희 여사가 남은 게 2조, 이재용 부의 회장이죠. 1조 9천, 이부진 1조 7천, 이서연 1조 6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지분 매각 현황인데요. 문제는 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이 그렇게 넉넉하게 남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다가요. 요즘 경기 침체에 따라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요. 배당을 좀 지급하기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좀 불안정하니까 상속세 재원을 위해서 혹시 추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시나리오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분할을 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지배구조를 만들어내겠느냐. 첫 번째는요.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점검해보자 이겁니다. 자, 상법에서는요. 상장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직접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그 10.2%로부터 삼성생명을 갖고 있는 그 자사주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가능하거든요. 삼성물산은 자사주가 아니니까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거를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인수해서요.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바뀌게 되면 문제는 지주 비율이 5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지주 비율이 50% 넘어가면요. 당연히 지주사 전환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개정된 공정경제 3법에서요. 신규 지주 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30%를 의무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 얘기는 삼성생명과 화재에 있는 7.7%를 사와야 되겠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완전히 이제 지주회사가 됐으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30%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가로 342조에 추가 17% 정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58조라는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든 뭐든 이런 걸 다 팔아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분할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요.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를 인적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 개념 잘 들어두세요. 투자회사, 사업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저번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건데요. 삼성전자를 파운드리로 분할을 한다는 거죠. 파운드리로 분할을 해서 그 파운드리를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파운드리 사업부 인적 분할은요. 한마디로는 지배 구조보다는 사업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 최남건 의원은 여기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인적 분할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눌 때 그 투자회사를 3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사업회사를 7이라고 비율로 나눠 봤을 때 금액이 102조와 239조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지금 금융계열회사인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분 중에 분할을 했으니까 이 사업회사에 있는 239조 중에서 10.22%를 인수를 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24.4조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안에 120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을 투자회사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4조 정도를 이용을 해서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인수를 해오겠다, 이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물산이 삼성금융계열사, 즉 생명과 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투자회사 부분입니다. 요 투자 102조짜리 투자회사 지분을 인수를 해온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금액이 얼마냐? 10.48조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는 충분히 삼성물산이 동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한 쪼개기를 통하여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투자회사를 아들로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 투자회사는 사업회사를 또 아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삼성물산은 할아버지 회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삼성물산이 1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64%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회사가 되면 그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요, 투자회사의 30%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최대 주주 일가인 5.45%에다가 삼성전자 이 사업회사 지분을 5% 정도를 출자를 해버릴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 삼성전자 사업회사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투자회사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의 5.1%를 팔아서 투자를 하면 그만큼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삼성전자 투자회사 역시도 중간 지주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30%를 또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생기느냐? 즉 삼성생명의 8.73%하고 화재의 1.45%를 매입을 해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삼성물산에 갖고 있는 그 5.1%와 최대 주주 5.45를 합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9.32% 정도의 추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돈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32%를 어디에서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냐? 결론은 이 삼성전자가 장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보유가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을 전량 처분해야 하거나 혹은 삼성물산의 제조 금융 부분으로 인적 분할을 또다시 해야 되는 방법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삼성생명 지분 처분을 하기보다는요, 삼성물산의 제조와 금융 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장기적인 타임라인이 진행될 전망이라서 지금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업법 있잖아요. 그 보험업법 개정에도 시간이 굉장히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소요돼도 일단은 개정 이후에도요, 7년이라는 그 유예 기간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쪼개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니 해도요, 요 삼성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개정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다네요. 그래서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히려 그 회장이 취임되고 나서 곧바로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은 투자자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뭐 이것들 뭐 이상하게 또 변칙을 또 쓰려는 거 아니야? 술수로 쓰려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불러오기 쉽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나가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는 지금 이 사회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조력이 필요하겠죠. 뭐 외국계 은행이나 뭐 이런 주주들에게 어떤 그런 조력을 필요하니까 그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주 환원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배당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뭐 M&A를 통해서요,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요, 리포트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남곤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화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 같은 거를 눈여겨보면서요, 주주환원 정책이 제일 최우선인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